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11번째 팀이죠. 캔자스시티 로얄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올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입니다. 2024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 106패를 당했는데 지난 시즌 86승 76패 30승을 더 거두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어요.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에게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돌풍의 중심에 있었던 캔자스시티였습니다. 직전 시즌에 100패를 당한 팀이 이듬해 곧바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올라간 게 역대 두 번째밖에 없었던 사례였었고요. 타선과 투수진의 성적을 살펴보면 타선에서는 MVP급 활약을 펼친 바비트 주니어와 살바도르 페레즈가 팀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파스컨티도도 어느 정도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지난 겨울에 캔자스시티가 1억 달러 넘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선발진이 천지개벽 수준이 된 게 컸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프시즌에는 1억 달러 넘게 쓰면서 영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오프시즌에는 내부 단속에 힘을 쓰는 모습이었어요. 카를로스 에스테베츠를 2년 2,200만 달러 계약으로 외부에서 데려오긴 했지만 마이클 로렌젠, 마이클 와카 이 두 명의 선수를 재계약하는 데 돈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레이드 통해서 조이 이머와 조나단 인디아를 데려온 게 가장 주요했었던 영입이었었고 마이너 영입을 살펴보면 꽤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케반 비지오, 스트리플링, 루크 메일리, 헤럴드 카스트로 그리고 두산과의 계약이 무산됐던 토마스 해치가 로열스와 마이너 계약을 했더라고요. 빠져나간 선수로는 게럿 햄슨, 폴 디용, 율리 구리엘, 토미 팸, 윌 스미스, 애덤 프레이저, 로비 그로스먼, 조시 테일러, 브레이디 싱어가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신시내티로 넘어갔고요.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를 줬습니다. C요? 아 진짜 박하네 갑자기 네, 또. B를 줄까 하다가 그래도 돈을 소토 데려왔어더니? 타선을 너무 보강을 안 했다라는 걸 아쉽게 평가를 했고요. 브레이디 싱어가 빠져나간 자리를 마이클 로렌젠을 재계약을 하고 마이클 와카를 빠르게 잡으면서 선발진을 안정화된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에스테베스 보강하면서 지난 시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펜 어느 정도 보강한 모습은 좋았지만 타선의 보강이 어느 정도 또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산탄데르의 영입 소식이 그쵸, 있긴 했지만 그치. 그거를 결국에는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C를 줬습니다. 저는 B입니다. 작년에 돈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올해는 몸을 사리는 겨울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발 와카를 빠르게 잔류를 시켰고 예전부터 이제 또 원했던 인디아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불펜 에스테베스도 영입했고 레이겐스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잘 잡았기 때문에 저 B를 매겼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조나단 인디아, 2번에 바비트 주니어, 비니 파스칸티노, 살바도르 페레즈, 마이클 메시, 헌터 램프로, MJ 멜렌데스, 마이켈 가르시아, 카일 이스벨이 라인업을 구성할 것으로 보여요. 네, 예상 선발진 말씀드리면 1선발 콜레긴스가 예정되어 있고 세스 루고, 마이클 와카, 로렌젠 그리고 5선발로는 부비치가 일단 잡혀 있습니다. 예상 불펜은 칼로스 에스테베츠와 루카스 얼색이 공동으로 마무리에 일단 오르긴 했는데 마무리는 시즌 시작하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헌터 하비, 존 슈라이버, 앙헬 세르파가 불펜을 구성할 것으로 보여요. 네, 캔자스시티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10주년입니다. 올해 캔자스시티가 2015년 우승한 지 10년이 지났죠. 2015년에도 우승 직전에 2014년 포스트 시즌 진출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는데 작년에도 9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해서 성과를 거뒀잖아요. 이 10년 전의 패턴이라면 올해 10주년 때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넘을 수가 있는 거지. 지난해 AL 중에서 득실차가 가장 좋았던 팀이 캔자스시티였습니다. 디트로이트가 플러스 40점, 클리브랜드가 플러스 87점이었는데 캔자스시티가 플러스 91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하는 피타고리안 승률을 찾아봐도 클리브랜드가 90승, 캔자스시티가 91승이었습니다. 캔자스시티가 그만큼 실질적으로 토탈 밸런스가 좋았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올해 캔자스시티가 전력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투타의 핵심들이 남아있고 바비트 주니어와 파스칸티노, 멜렌데스, 마이켈 가르시아 등은 좀 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이 선수들의 단합력이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선발진과 불펜진이 번제하기 때문에 지난해 못지않은 토탈 밸런스를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주년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연속성이라는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2023 시즌에 106패 그리고 지난 시즌에 플러스 30승을 하면서 엄청난 반등을 했는데 지난 시즌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캔자스시티가 구단이 56년이 됐는데 2년 연속으로 5할 승률을 기록
기록한 시즌이 딱 5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네 진짜. 네, 거의 없기 때문에 팀 역사상 한 번 반짝하고 다시 사그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바비 히트 주니어도 지난 시즌에 우리 팀은 불확실성이 있었던 팀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 갔고 올 시즌은 좀 더 우리 팀의 목표가 확실해진 시즌이기 때문에 더 큰 목표를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성과를 내려면 결국에는 지난 시즌 잘해줬던 선수들이 또 잘해줘야겠죠. 세스 루고도 지난 시즌 사이 영상 투표 2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나이도 먹었고 달라진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콜 레긴스도 자아네이스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 줘야 될 테고요. 살바도르 페레즈가 포수를 계속해서 보면서 타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페레즈 역시도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 포수로서의 출전 기회를 두려워하면서 타선에서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캔자스시티 타선이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팬그래프 예상 지구 우승 확률을 보니까 아메리칸 리그 중부에서 3위고 페고다 지구 우승 확률도 아메리칸 리그 중부에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확률을 깨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 잘해줬던 선수들도 연속성을 가지고 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연속성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캔자스시티 역사상 2년 연속 5할 승률을 해냈던 게 5번밖에 없었다는 건 좀 놀랍네요. 네, 암흑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길었던 팀이죠. 예.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발진의 재구성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10주년을 얘기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가 마운드의 무게 중심이라고 봐요. 10년 전에는 캔자스시티의 힘이 불펜에서 비롯됐잖아요. 지금은 선발진이 불펜진보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싱어를 대신할 수 있는 후보들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부비치를 포함해서 다니엘 린치, 카일 라이트, 그리고 작년에 25경기 선발 등판했던 알렉 마시도 있잖아요. 마시가 이제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어서 훈련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스 루고가 본인이 몸담았던 팀들 가운데 선발진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다 말을 했었고 레긴스도 선발 투수들끼리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발진에 긍정적인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데 또 이 선발진의 체인지업이 뛰어난 투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발진들이 시너지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선발진들이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캔자스시티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발진의 활약이 필수적이라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기울어진 필드인데요. 캔자스시티의 지난 시즌 타선을 보면 내 외야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포수 포함해서 내야진의 타격 성적 보면은 타율이 메이저리그 1위였고요. 출루율 5위, 장타율 3위, 홈런도 11위, 조정 득점 생산력도 메이저리그 6위였습니다. 살바도르 페레즈와 바비 히트 주니어가 도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13.6이었는데 저지 소토에 이어서 듀오 승리 기여도로는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원투펀치를 보유했던 내야였거든요. 비니 파스컨티노도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내야에서 힘을 잘 보태줬던 선수고요. 하지만 외야 쪽에서는 타격 성적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외야의 타율이 메이저리그 25위, 출루율은 꼴찌였고요. 장타율도 메이저리그 25위였어요. 홈런도 26위, 조정 득점 생산력이 79로 메이저리그 28위에 불과했습니다. 세스 루고나 마이클 와카의 지난 시즌 영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헌터 램프로의 영입은 완전히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뭐 카일 이스벨, MJ 멜렌데스, 드류 워터스, 게빈 크로스, 캔자스시티가 기대했던 외야 유망주들이 성장이 상당히 더디면서 외야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바비 히트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도 외야에서 딱히 보강이 없기 때문에 내부 선수들의 반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외야수들의 선전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나단 인디아와 마이클 메시 그리고 마이켈 가르시아도 외야수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외야로 나가면서 좀 더 내외야 밸런스가 맞아줘야지 타선의 균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울어진 필드가 좀 해결돼야 된다. 이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10년 전하고 좀 다르네. 그 당시에는 로렌조 케인하고 알렉스 고든 외야진이 그쵸. 진짜 네. 탄탄했었는데 10년 후에는 외야진이 오히려 약점이 되다 보니까 이희영 위원의 관전 포인트가 특기할 만하네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인내심입니다. 작년에 타선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팀 스타일 자체가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볼넷이 적었고 근데 볼넷이 적다 보면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기복이 심하거든요. 앞서 뭐 이희영 위원이 소개를 했던 외야진도 그 기복이 심한 부분에서 약점이 됐었고요. 실제로 캔자스시티가 작년 9월에 25경기 나와서 11승 14패를 당했을 때도 경기당 평균 득점이
득점이 2.96득점이었습니다. 팀 타율이 2할 3리로 최하위였는데 팀 출루율도 2할 7푼 5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 이어졌습니다. 6경기 때 평균 2.5득점에 불과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팀 출루율이 2할 8푼 7리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너무 타율가에만 의존하는 게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좀 바뀌어야겠죠. 그럼 이제 결국 더 볼넷을 골라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작년에 타석당 볼넷률이 7.2%로 전체 세 번째로 맞았습니다. 200타석 이상 들어선 타자 가운데서도 볼넷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램프로였어요. 8.5%였죠. 근데 이게 높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램프로의 출루율도 3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점을 보완해야 될 선수가 등장을 했어요. 인디아죠. 지난해 볼넷률이 인디아는 12.6%였습니다. 통산 볼넷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인디아가 리드오프로 나와서 캔자스시티에게 좀 부족한 형태의 야구를 채워줘야 될 것으로 보여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인내심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불펜 명가 재건입니다. 앞서 이창숙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캔자스시티가 10년 전에는 불펜의 힘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불펜의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전체 3위였어요. 근데 2017년부터 2024 시즌까지 팀 성적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불펜 성적도 안 좋았고요. 지난 시즌도 불펜 성적을 보면은 루카스 어색 영입 전에는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24위에 불과했는데 루카스 어색이 팀에 합류한 이후로는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어색의 영입이 불펜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오프 시즌에 칼로스 에스테베스도 영입이 됐고 헌터 하비도 지난 시즌 영입이 됐는데 바로 또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헌터 하비도 건강하게 다시 복귀를 하는 시즌이 됐고 그러면서 강속구 3인방이 완성이 됐거든요. 에스테베스, 러색, 하비 모두 97마일의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고 에스테베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2023 시즌, 2024 시즌 세이브 최다 9위에 오를 정도로 마무리로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캔자스시티의 계획은 어색과 에스테베스가 8, 9회를 맡아주고 헌터 하비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등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3인방이 구축을 되면서 과거 홀랜드, 데이비스, 에레라 이 3대장을 다시 추억할 수 있는 불펜을 만든다면 선발과 불펜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캔자스시티는 지난 시즌보다 투수진이 더욱더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펜 명가 재건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작년보다는 불펜이 더 좋아질 거고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 초반에는 메카드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예, 카트랄 감독도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이제 스테베스가 영입이 됐고 앞서 뭐 이영 위원 말대로 이제 파이어볼로 3인방이 뒷문을 막아준다면 캔자스시티가 지키는 야구가 좀 더 강해지긴 하겠죠. 하지만 2014-15의 불펜 3대장한테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에스테베스입니다. 선발진이 마운드의 중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펜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캔자스시티가 작년에 이제 가장 애를 먹었던 파트였죠. 마카더를 빨리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패착이었었고 메카더가 세이브 상에서의 성적을 찾아보니까 28경기에서 ERA 7.45였습니다. 피안타율 3할 8리, POPS가 0.90이었어요. 이런 선수를 계속 마무리로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7월 말에 이제 얼색이 합류를 하면서 안정이 됐죠. 얼색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상에서의 ERA가 1.83이었어요. 피안타율도 1할 오픈 7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54게임에서 26세이브, ERA 2.45를 기록한 에스테베스가 합류했습니다. 역시나 뭐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고 32살 시즌이긴 하지만 작년에 호심 슬라이드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모두 1할대였어요. 직전 시즌 조금 흔들렸던 체인지업이 다시 감을 되찾은 게 가장 주요했었고요. 또 캔자스시티에 체인지업에 일가견이 있는 투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작년에 캔자스시티가 투자가 성공을 거두면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에스테베스가 그 흐름에 발을 맞춰주면서 캔자스시티의 승리를 지켜줘야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정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MJ 멜렌데스입니다. 의외네 좀. 바비트 주니어는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합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앞서 저희가 내외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멜렌데스가 저는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멜렌데스가 2022년 캔자스시티 팀 내 유망주 3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컸던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는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3년 동안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8에 불과합니다. 이번 오프 시즌에 대대적인 타격폼 수정에 나섰거든요. 원래는 큰 레그킥을 하고
손의 위치도 몸의 중심 쪽에 있으면서 타이밍이 안 맞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느리죠, 그러면? 네,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헛스윙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 타격폼을 수정을 했어요. 레그킥 폭도 좀 줄이고 손을 어깨 쪽으로 좀 더 붙이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콰트라로 감독도 지금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택을 칭찬을 해줬고요. 피콜로 단장도 멜렌데스가 꾸준히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매우 임팩트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멜렌데스에 대한 기대를 아직까지는 저버리지 그렇죠. 네. 않는 모습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디아나 메시 이런 선수들이 좌익수 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멜렌데스는 올 시즌에도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확실하게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등을 해야만이 본인에게도 캔자시티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멜렌데스를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어요. 작년에 바비투 주니어와 살바도르 페레스의 듀오의 활약이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살바도르 페레스는 이제 조금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바비투 주니어하고 함께 가는 식으로 이제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바비투 주니어는 킨자스티의 마이크 트라웃이다. 이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바비투 주니어가 올해 4년차 시즌이에요. 트라웃이 신인왕을 2012년에 받았지만 2011년에 첫 선을 보여서 데뷔 시즌이잖아요. 그쵸. 데뷔 4년차에 MVP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바비투 주니어가 작년에 에런 저지에게 밀리긴 했지만 MVP를 받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올해는 그 서름을 풀 수 있길 바라면서 최고의 시나리오 선정해봤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무대를 밟는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렵긴 하다. 워낙 경쟁자들이 그러니까, 많긴 네. 하지만 캔자시티도 바비트 주니어가 얘기한 대로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캔자스티는 바비투 주니어의 에인저스답니다. 트라웃 한 번 나갔습니다. 그렇죠. 바비투 주니어는 작년에 한 번 나갔어요. 여기가 하겠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비슷한데 어게인 2023 시즌입니다. 다시 돌아가네. 네, 앞서 연속성 말씀드렸는데 그 연속성이 또 생기지 못하면서 바로 또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어요. 진짜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킨자스티의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저희가 프리뷰 11번째 팀이죠. 캔자스티 로얄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캔자스티 로얄스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킨자스티의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킨자스티에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감정이 올해도 좀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 팀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